예, 연말 장세가 생각보다는 좀 재미없는 그런 형국인데요. 예, 마무리 잘 해야 되겠고 또 이게 이어가면서 내년 흐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요. 긴 흐름으로 호흡 잡을 필요 있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오늘도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인들이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연말에는 이제 개인 큰 손들의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세가 제법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 악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좀 읽어주십시오. 그 개인 수급에 들어가 있는 개인 수급이 전체 다 개인 수급인지는 일단 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뭐 자문사나 뭐 이런 쪽들에서 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반영이 돼 있을 테니까. 뭐 온전히 다 개인 수요다, 개인 계산에 의해서 들어갔다라고 읽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는 거는 개인 수급보다는 메이저 수급, 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쪽으로 수급을 뭐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거는 뭐 저는 여전히 변함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어제 시장에 대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뭐 코스닥 시장은 몰라도 거래소 시장 쪽으로는 기대치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고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나쁘지 않은 하루로 봤고, 뭐 외국인들 수급도 뭐 중립 이상은 해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 어제 거래소 쪽으로 제가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아침에 문 열릴 땐 좋았어요. 열리고 나서 상승폭을 쭉 밀고 올라가서 2,500피 가까이 이제 갔었던 그림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얼마 못 버티더라고요. 한 30분 버텼나? 그리고 나서 외국인 선물이 먼저 둔화됐고 그러면서 시장이 좀 내려왔고 지금 저기 표현 잘 돼 있네요. 요 며칠 동안 장중에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증시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증시가 뭐 나스닥 7,000피 건드릴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상승각을 원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기대치를 원하고 있는데 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뭐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한다. 어제는 미증시가 약간 빠졌잖아요. 하원에서 이제 이 세제 개편안 이 개표가 표결이 이뤄졌는데 227대 203 나왔네요. 통과됐습니다. 상원 표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각으로 늦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원 표결은 좀 아침 오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상원 표결은 좀 늦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오늘 장중에 얘기가 나오려나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큰 이변 없이 아마 시장에 뭐 안도를 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한번 그걸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뭐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혹자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시장의 변동성값 빅스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시장의 위험값인데 봐라 우리 지금 위기 터지기 이전 뭐 레벨을 하회하기 시작을 했으니 이 자리에서 빅스 튀면 시장 죽는 거 한번 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미국의 빅스값. 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언제 튈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 튀면 시장 빠지니까 뭐 지금은 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이 이후에 벌어지는 상승분은 다 제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만 보고 예단을 할 수도 없고요. 뭐 몇 월 며칠 날 터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뭐 과거 패턴이 똑같이 반복된다라고 이 확정 지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스마트하게 거래가 되는 거죠. 밸류에이션 값을 녹이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험 선호도 아직까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 주식시장 가장 주도 증시가 미증시인데 미증시 쪽에서 아직 뭐 확연한 이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뭐 꺾어내린다.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디커플링 우리가 더 늦게 가고 덜 오르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저쪽은 뻗어 올라가고 우리는 낮아 빠지고
이 디커플링 쪽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제가 두 가지를 넣어놨는데요. 예. 트레일링 PER이면은 미래값 말고 뭐 지나간 4개 분기 거, 뭐 최근 1년 거, 예. 그냥 뭐 미래값을 포함하지 않은 지금 현재에 녹아 있는 가치, 이걸로 어닝을 계산한 이 PER 밴드인데요. 예. 이걸로 계산하면 코스피가 네, 뭐 한 12.8배, 네. 뭐 이렇게 나오면 시장에서는 요렇게 대답을 합니다. 높네, 12.8배. 우리 뭐 PER 뭐 9배라며, 10배라며. 네. 근데 무슨 12점 몇 배면 안 싸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요, 이 두 개가 섞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뉴스나 뭐 리포트나 그런 데서 읽어본 PER 값은 선행 PER 값이고, 예. 지금 여기는 9배가 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정보를 계속 접하고 있었던 거는 선행 12개월 선행 PER 값이고, 그렇죠. 미래 이익을 갖다 계산해 놓은 거죠. 그럼 지나간 어닝으로 녹여져 있는 밸류에이션은 통상적으로 13배, 14배, 뭐 많을 때는 16배 이렇게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트레일링 PER 단에서는 지금 뭐 높은 밸류라고 보기 어렵고, 12개월 선행값 썼을 때는 내년에 순이익당 150조 이상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이 없다. 그리고 선행값 녹이면 PBR은 1배 수준이고, 트레일링 PBR 값은 지금 1.12배. 이게 1배가 잘 안 깨지거든요. 트레일링 값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높은 밸류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대한민국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노무라에서 애플의 뭐 고밸류에이션 뭐 들먹거리면서 중립으로 의견을 내리는 이슈도 있긴 했습니다만, 시장에 별로 반영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 세력이 굉장히 강해서 뭐 혹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밸류 값으로 봤을 때 똑같은 밸류가 갈 수도 없지만 부담 있는 밸류라고 보기 어렵다. 어제 하이닉스 가격 보셨겠죠? 예, 어제 하이닉스가 다시 8만 원 회복했고, 좀 전에 이항영 의원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미리 어제 좀 준비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빅2가 버티니까, 어제 삼성전자도 플러스고 하이닉스가 꽤 큰 폭의 플러스였으니까 시장이 이거 아니었으면 어제 시장 꽤 많이 빠졌죠. 왜냐하면 어제 하락 종목 개수가 좀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것 치고는 거래소가 굉장히 잘 버텼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 뭐 최근에 제가 요 그림을 이틀인가 3일 예. 연속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버텨도 여기만 버텨도 시장 밑으로 뚫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어제 충분히 보여줬다. 그래서 차트를 놓고 보면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2% 마이너스 이상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꼬리를 좀 달았고, 만약에 어제 이딴만한 음봉으로 그냥 마무리를 시켜버리고 났으면 혹시 다신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어제 꼬리를 좀 달았고, 이 꼬리 내용에는 뭐 여전히 정부가 뭐 연기금 쪽에 10% 코스닥 이거 뭐 계속 프레쉬 넣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기술적으로 부담을 좀 덜어낸 상태고, 만약에 어제 밑으로 좀 쏠렸으면, 만약에 양봉으로 이만큼 섰으면, 만약에 이렇게 봉이 생겼다 그러면 괜찮네요 뭐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 뭐 장중에 또 실패했죠. 그 전에도 만기일 날 양봉이 이렇게 섰으면, 꼬리까지 제가 지금 양봉을 그려냈는데 이렇게 섰으면 시장 굉장히 좋네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었죠. 그래서 빠진 자리에서 지금 터닝을 보고 있던 모습이 혹시 빠지나요? 이 그림으로 많이들 보셨던 것 같은데, 뭐 전저점 강하게 밀고 내려가는 기술적인 부담 뭐 이런 부담들은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여전히 좀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볼 때다라고 판단합니다. 어제 코스피 기준으로 상승 종목이 170여 개이고 하락 종목이 650개 달했습니다. 뭐 코스닥도 뭐 더 하고요. 그래서 어제 주가도 밀렸고 심리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장 팀장님은 그 안에서 흐름들을 비교적 견조하게 나쁘지 않다. 흐름 방향성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러면 포트 점검하면서
이슈들, 전략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면 네. 어제 거래소가 172개 올랐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하락이 647개. 예. 이거 어제 장중에는 700개 였던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61의 종목이 올랐고 929개의 종목이 빠졌어요. 어제 이 기준으로 보면 장중에 1000개가 훌쩍 넘는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딱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대충 찍으면 다 오답이야. 뭐 이런 분위기가 어제 그대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어제 뭐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있는 제안 포트도 뭐 마이너스가 있긴 해요. 예, 있긴 한데 어제 그 압도적인 하락수를 감안을 하면 글쎄요, 뭐 언더 찍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트 이제 어제 현황이에요. 네, 어제의 등락률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요즘 보게 되면 뭐 요 며칠 현대제철이 한번 흔들렸고 예. 넷마블이 조금 변동성이 흔들렸고, 좀 네, 있고, 변동성이 좀 있었고, CGV는 그저께 크게 올랐다가 어제 조금 빠졌고, 요즘 대한항공이 굉장히 방향이 좋고, SKT나 뭐 모비스나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양호합니다. 최근에 SK 이노베이션도 들어갔고, 그래서 그냥 시장이 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웬만하면 무너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겁먹기 좋은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만 네. 좀 큰 종목이 유리하다라는 게 어제도 좀 티가 났었던 게 위에 쪽에서는 잘 버텨요. 예, 그나마 위에가 버티니까 어제 거래소 낙폭이 그거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좀 밑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제 낙폭이 좀 컸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말 효과는 항상 무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뭐 대주주 이 범주를 좀 피하기 위한 매도물들이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제 좀 녹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상단부 쪽에서 이 관심을 이어갈 생각이고요. 조금 사이즈 다운해서 그래도 종목을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좀 사이즈가 떨어지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냥 대형주 포트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소형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뭐 개인적으로 두 종목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뭐 실망하시면 어쩌죠? 이게 별로 큰 소형주는 아니거든요. 뭐 기대하시는 뭐 예. 쬐깐한 종목은 아닌데. 공개 한번 하시죠. 네, 첫 번째는요. 제가 과거 이 방송에서 풍산 가지고 재미를 한번 크게 봤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풍산 다시 한번 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 와 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실망되네요. 네. 부산 소형주 아닙니다. 뭐 제가 들고 있는 것 중에서는 사이즈가 그래도 좀, 네. 뭐 그냥 중대형주라고 네, 네. 불러야 될까요?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지난 3분기 실적 보고 풍산이 이게 뭐야? 뭐 이 분위기가 나왔거든요. 방산 쪽에서 실망감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여주던 영업이익 개선치에서 지난 3분기가 YOY 값으로 봐도 로스를 찍을 정도였으니까 좀 실망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4분기 값을 한번 보시게 되면 YOY 값으로 봐도 얼추 계산해도 20% 이상 업사이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20% 이상 증가가 나오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 영업이익률의 회복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성장성, 좀 3분기 실적을 보고 한번 위축됐었던 이 그림이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들쑥날쑥하고 레벨도 좀 낮았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레벨도 높고 들쑥날쑥한 정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게 레벨업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풍산하면은 딱 돈가격만 봤잖아요. 그렇죠. 돈가격 올라가면 풍산 좋아요. 돈가격 떨어지면은 풍산 나빠요. 뭐 이 그림이었는데 지금 이 떨어지고 있는 이 구리 가격 때의 주가와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올라가고 있을 때 이 해당되는 구리 가격에 풍산 주가와 지금을 비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비교해도 풍산 주가는 지금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뭐 경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미스터 마켓, 뭐 닥터 쿠퍼 구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구리가
예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동안 좀 오래 쉬었고 최근에 뭐 수급적으로 반전이 좀 나올 기미가 있어서 풍산 한번 얘기해 봤고요. 예. 지난번에 한번 제가 우는 뗐어요. 다음 편입 종목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송원산업인데요. 예. 송원산업은 시총이 한 6천억 되니까 조금 적은 종목 네. 인정. 네. 풍산은 1.2조니까 불인정. 네. 예. 송원산업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네. 이거를 불렀던 이유는 제가 서학보다 정유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정유 쪽은 이 캐파 쪽으로 네네. 떨어져 있는 상태고 화학 쪽은 북미 중심으로 캐펙스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스프레드로 봤을 때 정유의 정제 마진 스프레드가 훨씬 유리하고 이 화학 제품들의 스프레드는 좀 불리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쪽들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얘도 화학이잖아, 송원산업. 그러면 얘는 뭐 뭔가 특출난 화학이야? 왜 얘를 들고 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얘는요, 뭐 에틸렌이나 이런 걸 뽑지 않습니다. 안정제, 폴리머 안정제를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지난번에 한번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플라스틱을 햇빛 잘 들어오는 창문 앞에 플라스틱 제품을 오랜 기간 놔두시면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색깔이 좀 변해요. 그리고 뭐 심한 경우는 약간 휘거나 이렇게 그렇죠. 변형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 산화 안정제, 뭐 광안정제, 산화 방지제, 광안정제 이런 것들 플라스틱 만들 때 극소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좀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이 뽑아내는 이 뭐 화학 제품들 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격 저항이 적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넘버원이 바스프입니다. 바스프는 뭐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바스프 다음이 송원산업. 그래서 지금 송원산업 가격 한번 올렸고 한 번 더 올릴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뭐 가격 인상 한 번 10% 정도만 추가적으로 오르면 예. 내년에 영업이익은 따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가격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폴리머 안정제의 추이를 봤을 때 뭐 북미 쪽에서 화학 이 캐파들이 늘었으면은 이 안정제를 끌어다 써야 되는 수요는 더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화학 스프레드하고 다르게 보는 부분이고 뭐 어닝단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년이 한번 큰 폭의 어닝 성장을 얘기하는 첫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머리를 좀 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등 시점을 쳐다보는 입장이고 아마 그 부분이 눈에 보이면 뭐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렸고 아마 제한 포트에 편입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풍산과 송원산업 오늘 포트에 편입하는 건 아니고요. 관심 영역권에 다시 올려서 점검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투자 포인트 짧게 봐주십시오. 뭐 그림으로 그냥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인데요. 얘네들이 팔면 빠지고 사면 올라가요. 추가적으로 팔 수 있는 룸보다 반전을 보일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외국인들 수급 전이 적립 이상이었고 우리 시장이 유난히 약했고 그런 부분 돌릴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효혁 팀장과 함께하는 시장 읽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효혁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